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9월의 첫 거래일을 안 좋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눌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은 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하나씩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장전 발표됐었던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 그리고 PMI 지표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50 이하를 밑돌게 되면서 경기가 위축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전일 아시아 증시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던 것과 연동이 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9% 중반대에 하락을 했었고 이날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도 4% 이상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제는 수요에 대한 우려까지 덮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투자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신형 모델 Y와 관련된 소식을 냈지만 결국에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또 보잉 쪽에서는 증권사의 입김 때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와중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통신주인 버라이즌 정도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왔을 때 나온 소식이 되겠는데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E와 관련된 18단이 드디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고만 계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OLED와 관련된 호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플 쪽에서 내년 아이폰에 OLED를 추가로 탑재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관련주들 함께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SKC와 같은 분할 매각 절차, 전반적으로 매각이라는 단어, 유상증자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농심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까지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농심의 모습이 있고요. 또 JC케미칼도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하반기 글로벌 정유사와 손을 잡고 역시 글로벌 진출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NL 되겠습니다. 이 트러블 패치를 만드는 스몰캡이 되겠는데요. 독자적인 성장성도 얘기하고 있고요.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3분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1.5%, S&P 2.1%, 나스닥이 3.2%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했고 그리고 중소형 쪽도 3.3% 하락하게 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통상 9월에 약세장이었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우려도 있었고요. 여기에 8월의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를 흔들었던 경제 지표 PMI가 되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입니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7.2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올랐고 그리고 예상치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S&P 글로벌이 8월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직전 달보다 상승한 47.9를 기록했고 예측치와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인 50을 하회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제조 업황이 위축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B컷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25bp 인하가 어제 70%였는데 61%로 줄었고요. 50bp는 30%에서 39%로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는 1%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하락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9.5%나 하락하면서 108달러에 걸쳐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의 약세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400억 달러 정도가 증발이 됐습니다. 자, 블랙록은 이와 관련해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와 이와 같은 투자가 충분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제기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AI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유가 쪽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4% 이상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 올랐던 모든 상승분을 되돌렸고 그리고 올해 최저치로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WTI가 4.4% 하락한 70달러 34센트, 브렌트유는 4.9% 하락한 73달러 75센트에 거래를 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중국 경제가 부진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원유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점이 공급 우려로서 작용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렸고 그나마 리비아 내정 갈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소식이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었지만 결국 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요. 2025년 말까지 중국에서 출시를 목표로 모델 Y 6인승과 관련된 버전을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저렇게 윗꼬리를 달고 1.6% 하락했습니다. 주당 210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는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공사 보잉이 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바꾸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보잉은 7.3% 하락하면서 161달러 초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M7 기업 중에 하나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자, 9월 9일부터 새로운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부담감이 여기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안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3.9% 하락한 1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4개의 종목 중에서도 3개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필수 소비재, 음료, 통신, 유틸리티까지 이 4가지 업종만큼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라이즌 통신 쪽입니다. 2.7% 오르면서 43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오늘 국내에도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